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오늘은 환율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하던 찰나에 마침 간밤 강달러가 크게 부각됐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1에서 2% 크게 하락했고 달러와 가치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유로당 1.07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죠.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제고했고 유럽은 이번 달부터 통화 정책, 유동성 완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맞물리면서 이 달러와 강세와 유로와 약세가 심화되고 있는 구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강달러를 위기의 시그널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서 위기의 시그널이 아니라 각국의 경쟁적인 통화 정책이 나타나면서 그러한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증권가의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이례적으로 또 원화 약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국내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위기의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해석에 뒷받침되는 하나의 근거가 될 텐데요. 그리고 원래 행사로 계속 고정되고 있는 패턴이죠. 이 FOMC 회의 이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달러와 강세가 부각되다가 FOMC 회의 이후에 어떤 재료를 노출시키고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이 환율이 조금 달러가 주춤해지면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의 패턴들이 좀 매수세로 유입되는지 이런 부분들 매달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FOMC 회의 17일에서 18일 열리게 됩니다. 오늘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 전해드립니다. 굵직굵직한 대내외 변수들이 크게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심을 잘 잡아야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라는 배가 휘몰아치지 않을 텐데요. 우선 좀 보겠습니다. 앞서 스튜디오에서 들으신 것처럼 환율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달러가 12년 만에 최고치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스 쪽에서의 잡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 여기에다가 대내적인 변수들 도 있는데요. 이번 주에 바로 목요일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예정돼 있고요.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올해 처음으로 맞는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수급 변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 맞물려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970선대 부근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0선 이탈했네요. 0.74% 하락입니다.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고요. 보시면은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음봉 확인하셨고 화요일 음봉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음봉의 사이즈는 작은데 개파락입니다. 지금 노란색 이동평균선도 이탈을 했는데요. 하루에 하나씩 이동평균선 내주네요. 20일 이동평균선 밑돌고 있습니다. 분봉 보겠습니다. 우선은 장 초반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지금 꾸준히 좀 하락을 하다가 개파락으로 출발이 됐죠.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밀려났습니다. 1에서 2%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요. 움찔하면서 출발을 했겠죠.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이 갭에 모든 게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장중의 변동성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1970선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만 삽니다. 외국인 그리고 또 개인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의 매수 물량은 약 800억 원 가까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꾸준히 좀 매수폭은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매도폭이 1,500억 원 정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습니다. 특히나 지수가 2000선에서 점차 좀 밀려 내려오면서 증권 업종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되고 있는데요. 현재 업종 지수 보시면은 증권 업종이 2포인트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사이에 낙폭을 좀 더 빠르게 늘린 두 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섬유의복 그리고 전기가스인데요. 섬유의복 업종 지수 4포인트 이상 밀립니다. 그 이유 제일모직 때문인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가스도 만만치 않게 밀립니다. 2포인트 정도 하락이고요. 보험, 음식료품,
모두 다 오늘 비교적 낙폭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업종 가운데서 이 물류주들 상당히 눈에 띕니다. 물류주를 품고 있는 운수창고가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고요. 현재 업종 지수 0.82% 상승입니다. 운송장비 쪽에서는 자동차 흐름 좋습니다. 현대차 상승 힘입어서 현재 업종 지수 0.4%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오르는 업종 단 2개에 불과합니다. 그럼 특징적인 종목군들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바로 국제 유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달러로 환산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 영향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국제 유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까지 보태주면서 간밤에 WTI가 3.4%나 밀려났고요. 이렇게 되면서 배럴당 $50 선을 다시금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수준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물류주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요. 반면에 정유주들 주춤합니다. 물류주 가운데서는 아시아나항공 오늘 돋보입니다. 아무래도 근호 산업 인수전과 관련된 이슈도 함께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 안 좋았는데 낙폭이 깊었던 만큼 빠르게 반등합니다. 5%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티웨이홀딩스, AK홀딩스, 저가항공사 이 두 종목이 나란히 1에서 2%대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항공도 좋지만 대한항공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이어서 정유주 3인방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제 유가 하락폭 대비로는 잘 버텨주고 있는 시세인데요.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약보합권입니다. 장중에 잠시 플러스 나오기도 했거든요. 주가 움직임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SOL과 GS는 나란히 2% 가까운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장에서 개별 종목별로는요, 삼성이라는 두 글자와 맞물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삼성그룹 쪽에서 이 상속세, 사실은 그동안은 상당히 좀 금기시 되었던 단어인데 이 본격적으로 정면 대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좀 직시하겠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삼성그룹 쪽에서는 이 상속세가 5조에서 6조 원 정도 된대요. 이것을 정상 납부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된설을 맞은 쪽이 있는데요. 바로 이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 SDS 그리고 제일모직입니다. 삼성 SDS가 현재 8% 정도의 급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모직이 5%대 밀립니다. 앞서서 이 섬유의복 업종지수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일모직 5% 빠지니까 아무래도 업종지수는 영향이 크겠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삼성 SDS 지분 11%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제일모직의 지분은 약 50%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상속세 이 대금 납부를 위해서 이 두 종목의 지분을 팔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보호예수 6개월 정도 있는데요. 이 6개월이 끝난 이후에 물량이 출회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오늘장 두 종목은 크게 밀려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의도 관심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원 F&B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네, 동원 F&B 오늘 증권가의 분석.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의 분석과 함께 주가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주가는 개선의 기대를 품고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업황이 좋은 부분 일단 참치 억가가 되겠고요. 또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또 재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멘텀은 긍정적이지만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럽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동원 F&B의 실적 전망치와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는지를 표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올해 참치 어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참치 어가는 톤당 1,100에서 1,200달러 수준입니다. 하반기까지 이어지느냐가 관건인데요. 또한 일반 식품, 조미, 유통 등 저수익성 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장기적인 이익 개선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통한 시장 다변화로 성장을 추구하고 있고 중국어 사이트로 온라인 채널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 진출 기회도 모색 중이라고 하는데요. 모멘텀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올해 전망 기준 PER 20배 수준인데요. 하반기 참치 어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준다면 PER이 16배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는 3월 6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현 시점에서의 주가의 키팩터 점검,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향후의 키팩터는 참치 억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이익 급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주가 상승으로 동원 F&B가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동원 F&B의 브랜드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따왔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영업이익 급증의 주된 원인은 바로 참치 억가 하락입니다. 현 시점에서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참치 억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공급 과잉 때문에 쉽게 참치 억가가 반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방향성 판단의 키 팩터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익성에 있어서 참치캔의 이익 기여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경쟁 상황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동원 홈푸드의 식자재 유통의 매출 성장성과 합병 시너지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향후 주가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2월 4일에 나온 리포트 현대증권입니다.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기업 가치 리레이팅이 계속되고 있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4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다. 프리미엄을 확보한 주식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실적들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합병 시너지 효과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실적 향상이 예상된다면서 프리미엄 요인, 구조적인 변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올해 예상 EPS에 PER 23배를 적용했는데요. 프리미엄 때문에 높은 PER을 적용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억가가 예측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서 보수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참치 어획량이 양호하고 유가 하락을 고려했을 때 억가 하락에 따른 이익 상향 조정 가능성 역시도 열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치캔 외 품목으로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자회사 성장 모멘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림 보시죠. 특히 올해는 자회사 3조 셀텍과 동원 홈푸드의 합병 시너지 효과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조 셀텍, B2B 소스 1위 업체이고요. 동원 홈푸드는 식자재 유통업체입니다. 이들의 시너지 효과가 점차 확대되면서 내년 1조 원의 매출액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참치캔에 대한 이익 기여도가 절대적이었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업 가치 상승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참치 억가가 하반기에 하향 안정화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룸은 열려 있고요. 또 기업 합병의 시너지와 또 중국 쪽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도 잠재되어 있는 상승 가능성이 될 텐데요. 그동안 2009년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아주 크게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40만 원 선 돌파 시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주가는 36만 4천 원 선, 주가의 고공행진, 계속된 성장성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시장 특징 이어집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코스닥 시장 상황 보기 전에 이렇게 크게 숨을 좀 들이마시고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우려하셨던 분들,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급락세는 멈췄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620선은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월요일, 화요일 나란히 1%대 하락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은 서서히 낙폭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잠깐 플러스 들어왔다가 다시금 마이너스로 돌아서긴 했는데 낙폭은 제한적입니다. 0.05% 양호한 조정받으면서 621.69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 유가증권 시장 차트와 좀 일봉 상황은 비슷한데요. 월요일 1%대 하락, 화요일 1%대 하락, 그리고 오늘 장에서 약간 밀리지만 지금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노란색 선,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여기에서 지지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분봉도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 미국 증시 빠졌으니까 약간 움츠러든 상태에서 출발을 했겠죠. 시초가가 저점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616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620선 잠시 밑돌기도 했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 증시 이렇게 좀 밀려났는데 우리 증시 이렇게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겠죠. 여기에 월요일, 화요일 1%대 밀렸으니까
이제 좀 저점을 다져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도 함께 작용을 했을 겁니다. 서서히 낙폭을 줄이다가요. 10시 구간 정도 되면서 상승으로 잠시 좀 전환되며 622포인트까지 오르는 흐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데 이런 만기일 수급에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도 낙폭을 줄여가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현재 상황 다시금 플러스 들어옵니다. 0.04포인트 상승, 이 부근에서 왔다 갔다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시장을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을 방어하는 주체고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173억 원 정도 매수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70억 원, 기관 쪽에서는 약 93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개별 종목별로는 삼성이라는 이 단어와 좀 맞물리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이오 시밀러주 두 종목 살펴볼 텐데 삼성 쪽에서의 이 훈풍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개발한 관절염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국내 식약청에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는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삼성그룹 내에 바이오 시밀러를 담당하는 업체와 그리고 미국계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함께 출자해서 만든 이 합작 업체입니다. 따라서 삼성그룹 쪽의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입니다. 현재 1% 정도의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바이넥스는 이 바이오 시밀러 개발은 아니지만은 상업 생산 쪽을 담당하고 있고 앞서서 좀 트랙 레코드도 갖고 있는 회사죠. 이 종목이 오늘 상당히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는데요. 저중한때 5%대 오르다가 현재 상승폭은 약간은 좀 둔화가 됐습니다. 2% 정도의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었고요. 두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IT입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휘청되지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몇몇 IT주들은 선별적으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삼성전기가 어제도 탄력 좋았는데 오늘 2%대 상승 흐름이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오르다가 현재는 약간은 좀 밀려나는데요. 조금 더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코스닥 내에서는요. 파트론, 우전엔 한단, 인터플렉스, 크루셜텍 정도가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3% 정도의 양호한 시세에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